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까 지금 두 가지를 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했었냐면 자석에 관련된 자기력, 자기장, 자기력선, 자기력선수, 자속 밀도, 그 다음에 세기와 방향을 먼저 첫 번째 했었고, 두 번째 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해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무엇이 된다? 자석이 된다 해서 이 자석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두 개가 매치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도선에 의한 자기장, 도선에 의한 자기장. 이 도선에 의한 자기장에서 다시 한번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말의 뜻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무엇이 된다? 자석이 된다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잘 봐.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게 딱 두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세기와 방향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여기서 세기는 어떻게 되어진다? 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그 다음에 거리가 어떠할수록 가까울수록 세다라는 거 정도는 꼭 잡아주도록 하시고, 방향적 측면으로 봤을 땐 방향에서는 일단 어떻게 오른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른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어집니다. 라는 건 꼭 머릿속에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갈 거는 뭐냐면 도선이긴 한데 도선에 의한 자기장인데,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세기와 방향 잡았으면 이제 도선에 무엇이 나오냐면 도선에 종류가 나옵니다. 도선의 종류. 무슨 소리냐? 듣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로는 직선 도선. 도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했던 그대로 쓰면 돼. 직선 도선이니까 우리 하던 대로 얘를 그대로 끌고 내려오시면 문제될 건 없어요. 두 번째로 가볼게. 이건 굳이 안 해도 되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원형 도선이라고 있습니다. 원형 도선이라고 있는데, 이 도선을 어떻게 한번 보여줄게요. 도선을 이렇게 직선 도선으로 잡았어. 그럼 직선 도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를 원형 도선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조금만 한번 신경 쓸 게 무엇이 있냐면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라고 했을 때 도선이 있으면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왼쪽으로도 감을 수도 있어요. 즉 직선 도선을 한번 감아. 그럼 뭐가 된 거야? 갑자기 원형 도선이 되어진 거지. 그래, 하던 얘기를 계속 할게. 하지만 여기서 직선 도선이 위로 지나갈 땐 오른손의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 되어지고, 여기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멀어질수록 약해지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네. 여기까지는 됐어요. 이랬을 때 이 원형 도선을 감았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 여기서 이렇게 감았어요. 이렇게 감았어.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했을 때, 시키는 대로 쫓아가. 엄지손가락에 오른손의 엄지, 네 손가락. 그래서 여기니까 이쪽으로 니까 계속 이 안쪽은 어떻게 돼?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지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기는 어떻게 되어질까? 전류의 세기가 당연히 세지면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도 당연히 커지겠지. 뭐 문제될 건 없어. 그런데 요걸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같아. 그런데 내가 좀 반대로 해볼게. 이렇게 원형을 했을 때랑, 근데 전류는 똑같이 흘러. 그러면 이 공간에 자기장이 생기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원형을 이렇게 조그맣게 했어.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아까 치면 이만한 원의 자기장이 어떻게 됐어? 공간이 좁아졌지. 그러면 요 안에서의 세기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좁아졌으니까 세기는 어떻게 됐을까? 더 세지겠지. 그러니까 이만한 공간에 뭉축되니까 이런 거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찌르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찌는 것보다 모아서 찌는 게 더 센 거잖아. 똑같은 세기다 하더라도 모여 있으니까. 즉 여기가 무엇이 돼? 여기 원형으로부터의 반지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지름. 근데 반지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자. 즉 반지름이 작을수록 거리가 짧을수록 그만큼 응축됐으니까 도선의 전류에 흐르는 값이 똑같다 하더라도 좁을수록 그만큼 세기가 세지겠다. 뭐 이거 정도는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여전히 똑같이 위에 거 오른손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무엇이 돼? 전류가 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은 이거랑 그대로 직선과 원형은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세 번째는 두 개의 이름을 있어요. 원통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똑같은 말인데 영어로 하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같은 말로 씁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이걸로 보여줄게. 이렇게 직선 도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감을 거야.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직선 도선인데 한번 감을게. 한번 감았으니까 원형이 하나 있는 거지. 여기에 또 한번 또 감자. 그럼 원형이 두 개가 있는 거고 또 감으면 원형이 세 개, 또 감으면 원형이 네 개가 되어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림으로 한번 그린다면 이렇게 있으면 도선을 이렇게 원통형으로 여러 번 감는 거예요. 이렇게 감아요. 그러면 이렇게 감은 걸 원통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솔레노이드라고도 합니다. 얘기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생김새만 봐봐. 도선의 종류에 따라 직선 도선이냐 원형 도선이냐 원통형 도선이냐에 따라서 생김새만 달라진 거지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원통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조금 다른데 뭐가 있냐면 여기서 그대로 해볼게. 세기를 해보자. 첫 번째 세기. 세기적 개념으로 봤을 때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세면 당연히 세지겠지. 이것까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요 앞쪽에 1, 2번하고 3번하고 달라지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거리적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 통 자체가 이 통 자체가 써볼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잖아. 그러면 도선이 자석이 되는 게 아니라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 원통형 자체가 자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적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자체가 자석이 되어져 버려서 거리적 개념을 별로 신경 쓰진 않아. 그런데 여기서 보자. 만약에 도선이 있는데 1A가 흐른다고 치자. 그런데 한 번 감고 두 번 감았어. 그럼 여기서 1A, 여기서 1A지. 그럼 원형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개념일 거야.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감았어. 그러면 똑같은 1A가 흐르더라도 하나, 둘, 세 개가 흐르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어떨까? 더 세지겠지. 이해됩니까? 또 한 번 현우 이해돼? 안 돼? 다시 해. 자, 봐. 여기 1A가 흘러서 어떤 자기장의 세기가 있다고 치자. 한 번만 다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만약에 1A가 흘러. 그래서 자기장이 하나 생겼어. 그런데 그게 원형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얘 때문에 하나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1B가 하나 생겼겠지. 그럼 두 번 감았으면 여기서 B, 여기서 B. 그럼 얼마가 된 거야? 감은 게 두 개면 2B가 된 거야. 한 번 더 감아보자. 그럼 몇 B가 된 거야? 3B가 되는 거지. 전류는 똑같이 흐르더라도 여러 번 감으면 감을수록 그만큼 세기는 어떻게 될까? 이해되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기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게 들어갑니다. 감음수.
가문수를 small n으로 표현하는데 가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똑같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동일한 전류가 흐르더라도 가문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세기가 센. 그래서 우리 모터 있을 거야. 우리 장난감 같은 거 보면 똑같은 건데 똑같은 모터인데도 어떤 건 자동차인데 장난감 자동차인데 어떤 거는 5만 원, 어떤 건 10만 원이야. 근데 생김새도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얘는 빠른 속도보다 얘가 훨씬 더 빨리 가. 왜? 이유는 얘 때문에 이렇게 그 안에 모터의 사이즈는 똑같은데 그 안에 감음수를 성근히 감을 거냐 아니면 촘촘히 감느냐에 따라서 세기가 달라지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기 감음수가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만큼 세기도 세집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한 번만 잘 이해만 해주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얘가 감음수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방향적 개념이 들어가요. 이미 다른 펜을 쓴 이유는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 자, 전류를 이렇게 흘렀다라고 치자.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알겠지만, 일단 오른손을 사용하는 건 맞아요. 오른손. 그런데 엄지손가락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을 따졌을 때 지금까지 여기서 자를게 이렇게 여기서 살짝 바뀌는 게 거리가 사라지고 감음수로 변하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전류였고 네 손가락이 자기장이었다면 여기서는 감음수가 여러 개인 거야. 손가락 하나로 손가락이 네 개야. 그럼 가닥수가 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살짝 바꿔요. 이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살짝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전선이 하나잖아. 전기줄이 하나지. 근데 여기 전기줄이 몇 개야? 여러 개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를 자기장의 방향으로 했다면 여기서는 여러 번 감았다의 개념에서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 이렇게 돼서 오른손이 엄지가 무엇이 된다? 엄지손가락에 여기가 앵글 나가는 방향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손가락이 무엇이 돼? 바로 앵글의 방향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요 정도는 좀 자리를 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베이직을 한 거야. 지금까지가. 그런데 얘가 시험에 나오나 통합과학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나와요. 꼭 나온다는 거 잊지 말고 이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적인 부분을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필기줄 이쁘게 좀 해주십시오.